나는 이미 가난하게 태어났어. 외부적으로 주어진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은. 세상이 나한테 준 어떤 외부적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혀 나의 책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원망이 따라와요. 그러면 출발선이 뒤처진 사람은 세상은 고통일 뿐일까?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제 아침 루틴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한강에 가서 카약을 타고 들어와서 계단을 오르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원래는 5시 반에 일어나서 한강으로 나갔는데 요즘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이미 해가 좀 떠 있어요. 제가 해 뜰 때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는 5시 반부터 운동을 해도 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밝고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기온도 한 20도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제가 매일 6시마다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6시에 바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시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저거 좋은 얘기야, 저거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멈추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립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볍게는 적어 본다거나 말을 해본다거나 내 행위를 통해서 그걸 감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혹은 바깥으로 나가서 움직여 본다거나 그러면서 내가 했던 생각들을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면 머릿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생각보다 더 좋네? 이게 이런 효과가 있었어?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 해서 아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가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느끼고 출발선이 이미 많이 뒤처져 있고 나는 이미 가난하게 태어났어. 흑수저야. 이번 생은 망했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 생각을 하고 자기 규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중산층이 되었는데 지금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꾸준히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 핑계를 대게 되겠죠. 세상이 많이 불평등해졌어.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아. 경기가 안 좋아. 많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 행위를 해오셨죠. 그래서 외부 탓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마 단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외부 탓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누가 봐도 불평등한데, 누가 봐도 출발선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도 출발선이 가난했고, 능력이 부족했고, 신체적으로도 약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데? 그러면 출발선이 뒤처진 사람은 세상은 고통일 뿐일까? 계속적으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평등이 존재하기가 힘들구나. 너무 불합리하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외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꽤 오랜 기간 항상 저 자신이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좀 더 가난하지 않고 좀 배려심 많고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어떨 때? 힘들 때. 내가 세상을 접하고 있을 때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 원인을 내 내부에서 찾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 나한테 주어진 조건으로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지는 거죠. 지금은 알아요. 무조건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철학자들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이 삶은 아무리 쳐다봐도 이건 고통이다. 불교에서도 고라고 하죠. 이건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산재해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누구나가. 여기에 멈추면 부정적 생각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게 되고 결국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니체예요.
니체도 먼저 세상은 고통이다. 이 고통이 끝없이 반복한다.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니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걸 철저하게 인정을 해라. 평가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도 보지 말고 세상이 고통임을 그냥 인정을 해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 이하가 아니고 그래 고통이야. 그런데 그렇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간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극복한 초인 개념을 설파를 했고 그게 현대인들이 기존 질서를 벗어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사상적 기반이 되었어요. 가난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문제 꼭 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외부적으로 주어진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은 세상이 나한테 준 어떤 외부적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혀 나의 책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원망이 따라와요. 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니체처럼 바라봐야 돼요. 그건 역시 내 책임이다. 온전히 나의 컨트롤 하에 두겠다. 내가 가난한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책임질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핑계대지 않고 칭얼대지 않고 내가 원하거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 내가 책임지겠다. 부모의 가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던 거, 그거 역시도 내가 짊어지겠다.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겠다라는 책임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밀어내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그래서 무엇이 해결되었나 보세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외부는 상관없어져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 부자들, 국가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늘상 존재하는 문제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핑계대기 딱 좋은 것들이죠. 그거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든 말든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면 사람이 훨씬 더 온화해집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돈을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 이 뜻입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칭얼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도권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거창한 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항상 불평불만에 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었군.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승원장이 계단을 오르래.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야. 한번 올라봐야지. 한번 올라봤을 뿐인데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주도하에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미칩니다. 결국 그게 뭘로 확장이 되냐면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선생님 말대로 계단을 한 달 올랐는데 삶에 자꾸 운이 생기더라. 행운이 찾아오더라.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생각 없이 일하고 불경기여서 일하는 게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도권이 나한테 있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불행한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계단을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게에서 손님한테 서빙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고 한 번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한테 온화해지고 좋은 기회가 눈에 포착이 되고 그전에는 기회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은 행운이 찾아온 게 아니고 행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운이 온다? 그런 거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밑바닥에 있던 내 통장 잔고가 제로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느 위치에서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만 고통스러운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고통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 자기는 노력하는데 그걸 돌파할 수가 없어. 돈이 10억 있고 20억이 있는데 더 이상 뭔가를 쥐어짜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느낌에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10억, 20억 있으니까 저 정도면 먹고 살만 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꺾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이 가진 것조차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함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대하는 자세인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원망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니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다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라는 정말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말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가 책임감 있는 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 말투를 연습해야 됩니다. 본인이 외부를 탓하고 있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고 나라를 탓하고 있다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책임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것조차 책임감을 느끼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어디서 연습을 하냐면,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항상 잘 안 돼요. 끼어들고 빵빵거리고, 왜냐하면 도로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거기에 휩싸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마다 연습을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 사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게 내 책임 하에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 끼어든 사람이 아니고 나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주도권을 내가 가져와요. 누가 끼어들고 무례하게 굴고, 혹은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울컥 올라오잖아.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이 불쾌할 수 있었구나. 내가 제공자구나.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창문을 내리고 사인을 줍니다. 손을 흔들면서. 죄송합니다. 책임이란 것은 누군가한테 얼마나 빠르게 사과를 할 수 있는지, 이겁니다. 설령 그게 내 책임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입니다.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인 거죠. 오늘의 드릴입니다. 어떤 상황, 외부 상황이 개입했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행동을 한번 해보자고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얼핏 생각하면, 야,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과하는 거 좀 바보 아니야? 기분이 나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내가 주인이 됐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상황의 통제권을 가진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근데 그 책임감 있는 행동이 나오기까지 자꾸 생각이 길어지면 안 돼요. 반사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뒤에서 빵 하면 내리고 손 딱 꺼내서 쏘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드는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된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세상의 무질서를 해결하는 거,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